안녕하세요. 여기는 커리어를 위한 잡소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6개월 동안 채용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중간 점검을 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반가운 분을 한번 모셔보았습니다. 지난 잡소리 출연하셔서 2026년 채용 트렌드를 짚어주셨던 윤영돈 대표님을 다시 한번 모셔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GA 탄생 윤영돈 대표입니다. 혹시 다시 오신 소감이 어떠신지? 우선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2026년 그 트렌드 책 나올 때 같이 이야기했었는데 네. 6개월 동안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그 이야기들을 함께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작년에 출연해 주셨을 때 2026년 채용 시장이 2025년보다 훨씬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저도 이제 이번 촬영을 준비하면서 다시 봤었거든요. 그때 되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방어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결론 저부터 말하면 정부 주도로 올해 총 5만 1,600명을 채용한다라는 부분이 생겼고 그중 안에 신입이 무려 3만 4,200명을 지금 뽑는다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채용이 늘었다라는 숫자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채용이 늘었다는 것도 실제 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교의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취업이 잘 안 되면 창업까지도 막 시켜요. 아, 맞아요. 그게 사실 창업을 할 사람도 아닌데도 네. 창업을 하는 경우도 많더군요. 이런 것들은 허수라고 하죠. 허수가 많기 때문에 그 숫자에만 너무 빠지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취업이 쉬워졌다는 걸 체험한다는 것은 엄청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여전히 현업에 투입하는 인재를 선호하고 그런 인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겠죠. 짧게 한번 요약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2026년 상반기 채용은 어떻게 흘러왔다. 한 줄로 한번 요약을 해본다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채용이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선별로 바뀌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요즘 핀셋 채용이라고 해요. 우리가 마치 의사가 핀셋으로 소음을 뽑는 것처럼 채용이 진짜 요즘은 정밀하게 뽑는다. 잘 되는 친구들은 여러 군데 합격이 돼서 내가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안 되는 사람은 아예 서류 전형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체감하기에도 채용 포지션이 열리는 규모수는 굉장히 확대가 되었긴 하지만 확실히 그 뽑으려고 하는 기준 자체는 되게 뾰족해지고 좀 명확해지고 좀 기준이 높아진 시장이 된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 한번 짚어보면 좋을 키워드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작년에 대표님께서 두 가지 키워드를 되게 강하게 강조해 주셨었어요. 하나는 커리어 오너십이었고 하나는 팀핏이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생각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예상보다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 우선 제가 그 예상을 하는 것들은 단기간적인 거는 거의 예상을 안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트렌드 중에서도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메가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근데 메가 트렌드적인 관점을 많이 접목을 해가지고 하고 아마 팀핏이라는 부분은 계속 갈 거예요. 특히 지금 팀핏이 중요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크로스 펑션 팀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크로스 펑션 팀으로 바뀐다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기획팀이 있었고 개발팀이 있었고 디자인팀이 있었다 하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짜지를 않고 내가 아이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를 개발한다. 그러면 아이들 위한 서비스에 개발자도 들어가고 디자이너도 들어가고 거기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크로스 펑션 팀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서 뭐가 필요하냐 바로 내가 크로스 스킬이 필요한 거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펑션 인터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개발자를 면접을 하는데 개발자가 들어가지 않고 디자이너가 들어가요. 우리가 같이 팀핏을 봐야 되는데 개발은 엄청 잘하는데 디자이너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잦아. 그러면 같이 일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 맞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크로스 펑션 인터뷰
인터뷰 안에서 이 팀핏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이 팀핏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인데 팀핏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좀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팀이 많아질수록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대부분 피자 한 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뭐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냥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컬처핏에서 팀핏으로 좁혀지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이야기 드렸던 이 커리어 오너십이 더 중요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AI가 사실은 옛날엔 질문만 우리가 할 수 있었지만 AI가 이제 에이전트가 되면서 얘가 실행할 수 있고 내 팀워크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맞아요. 내가 주도적이지 않은 사람은 AI로 대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내가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일을 하고 수동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도 살아남을 구멍이 있었지만 지금은 AI 에이전트가 그 일을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 커리어 오너십은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최근에 면접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제형 평가 인터뷰라는 것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말만 해가지고 이 사람을 뽑다 보니까 실제 이 사람을 일을 시켜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네.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실제 실행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인터뷰를 많이 진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있어서 옛날엔 평생 직장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평생 프로젝트 시대가 됐다. 내가 프로젝트에 정말 올인해서 그 프로젝트의 성과를 올려낼 수 있는 사람이 엄청 중요하다. 그리고 그냥 단지 PM이 아니라 PO가 돼야 돼요. PO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오너십을 갖고 이 프로젝트에 내가 오너가 돼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갈아서라도 지금 이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네. 결국 다른 그 제품의 경쟁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맞아요. 이게 AI가 등장하면서부터 몇 년만 지나면 일이 하던 때가 그리워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거 생각해 보면은 지금 당장에 내가 주어진 프로젝트들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고 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살아남는 시대가 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영도님이 말씀해주신 거 들으면서 많이 생각이 났어요. 협업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는 맞는데 그럼에도 팀핏이 계속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생기는 것 같아요. 팀핏이라고 하면 협력과 협업이라는 게 있는데 단지 조금 도와주는 측면에서의 협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협업을 해서 우리가 어떤 메이커 입장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때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는 구성원이 사람만이 구성원이 있는 게 아니고 AI도 구성원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팀핏 안에는 AI도 동료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렇죠. AI와 함께하는 그렇죠. 팀핏. 네, 파트너십을 가져서 네. 내가 팀장인데 팀원이 다 AI인 사람도 있어요. 정말 새로운 개념의 팀핏이네요. 이제는 우리가 사람의 협업력, AI 협업력을 합친 협업지능이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이제 협업지능도 키워드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영도님이 경험하시기에 면접관들이 면접 상황 안에서 이분들이 어쨌든 팀핏을 갖고 있는지 AI와 어떤 소통을 하고 회피형 구성원이 아닐까라는 의심 같은 걸 좀 거두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라든지 키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보려고 할까요? 아무래도 이 AX 시대에서 업무가 바뀌면서 갈등 상황을 많이 물어봐요. 우선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갈등 상황에서 본인이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노력을 어떤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패 상황을 요즘 많이 물어봐요. 실패의 경험이 요즘 Z세대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네.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실패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할수록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요즘은 경력에서도 경력 회복성이라는 걸 얘기하고 경력 탄력성을 얘기합니다. 경력 탄력성이라는 것도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순탄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고 네. 실패한 경험들이 있어야지 그 경험을 자기가 이겨냈던 힘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장군을 뽑을 때 어떤 걸 뽑냐면 실패 경험이 없는 사람 안 뽑는데요. 왜 안 뽑느냐고 하면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본인이 실패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잘 이겨냈던 그 힘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겨낼
이겨낼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본격적인 AX 시대로 접어들면서 채용 공고나 채용 인원 자체도 변화가 생겼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뽑는 방식이라든지 뽑는 사람의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X 시대에서 이제 가장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디지털에 대한 리터러시를 많이 갖고 있는가를 많이 보고 뽑았어요. AI로 바뀌고 AX 시대가 되면서 요즘은 AI에 대한 이 사람의 이해도나 문해력을 상당히 갖고 있는가. 그래서 AI에 대한 리터러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요즘에 면접에서도 많이 물어보고 실제 그 사람이 AI를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해봤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본인이 AI를 학습하고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것도 새로운 스펙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긴 해요. AI 언어를 해석하는 능력.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이나 스킬로 넘어가면서 옛날에는 우리가 포텐셜을 갖고 뽑은 다음에 학습도 시키고 육성도 하고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최근에는 당장 지금 쓸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이걸 듣고 있다면 반드시 AI 리터러시를 상당히 올려놓으면 합격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면접관들은 AI 활용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자소서나 포트폴리오에서 이 사람이 AI를 쓸 줄 아는 사람이구나 판별하는 기준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여러 현직자분들한테 들었던 게 AI 시대에는 문제 해결력이랑 구조화 능력이 특히 중요해진다는 얘기였어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AI 인재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우선은 이제 면접관들이 많이 보는 거는 AI를 우선 사용해 받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AI를 어떻게 활용했고 결과를 통해서 이거를 실제 만들어 봐서 프로젝트를 해서 거기서 성과 경험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옛날에는 뭐가 유행이 많았냐면 프롬프트 백선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치트키만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거 백선 찾아가지고 그것만 쓰는 거가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스킬을 사용하고 그걸 통해서 결과까지 끄집어냈던 사람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본인의 수준을 올리고 AI의 수준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떤 판단력을 갖고 있고 어떻게 검토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수준이 낮으면 볼 줄 몰라요. 맞아요. 어떤 게 문제인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자기가 수준을 높이진 않고 그러면 그때서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AI가 만든 결과를 이게 맞아 확인할 수 있는 진짜 경험이 진짜 무기다. 업무에 적용해서 내 퀄리티를 올리고 내 성과를 올리고 내 시간을 좀 더 세이브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X 인재로서 뭔가 내가 체크해볼 만한 시점이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 정의력이 잘 쌓아가고 있는지 어떤 툴이라든지 AI라든지 그런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학습 민첩성을 좀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할 때 좀 실패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회복 탄력성이 있는지 이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지금 내가 AI 인재를 좀 잘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커리어 오너십 팁핏 외에 유난히 두드러졌던 올해 채용 트렌드가 따로 있을까요? AI 토크노미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상반기에 가장 우리가 많이 분명하게 얘기했던 것 중에 토큰을 쓰려고 많이 썼고 그 회사마다 토큰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또 줄일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양적으로만 쓰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 좀 이걸 써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제 바뀌고 있다. 자기 때 꼭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거기에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컨트롤 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 직무를 분석해보고 나의 일을 이해하고 그 일을 쪼갠 다음에 어떤 거를 AI한테 이렇게 같이 파트너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업무 해상도를 높게 갖고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할 거다. 근데 자기 업무에 대해서 불투명하면 해상도가 낮으니까 AI한테도 시킬 수가 없고 AI하고 파트너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업무를 명확하게 해상도를 높여서 어떤 것들은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같이 파트너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확실히 이 업무 해상도가 높아야지만 직무 해상도가 높아야지만 토큰을 또 아끼는 방법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이게 선명할수록 제가 넣을 게 명확하니까 그리고 내가 얻어야 되는 답이
명확하니까.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이 해상도를 높이는 경험을 꼭 해보시는 게 또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하반기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AX가 빨라지면서 경력직 선호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신입 입장에서는 갈수록 벽이 높아지는 느낌이다. 지금 취업을 준비 중인 분들한테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즉투 가인이 중요합니다.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한자로 써두셨어. 즉시 투입이 가능한 인재. 네. 앞에 것만 뽑아가지고 네. 즉투 가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신입은 가장 필요한 것은 경험의 증거를 가지셔야 돼요. 옛날에는 신입이다 그래서 포텐셜만 갖고 있어도 뽑았는데 지금 포텐셜이 아니라 스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스킬을 갖고 있으려면 내가 경험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신입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경력자는 경력이 있어야죠. 신입이니까 경력은 아직 쌓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시간이 있을 때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도 해보고 인턴십도 해보고 개인 포트폴리오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작은 프로젝트라도 본인 스스로 자기 업무를 발견하고 직접 실행해보고 경험으로 정리하는 부분이 자기 이해도가 높아지고 자기에 대해서 객관화가 돼요. 근데 자기가 현타를 안 맞아보고 너무 곱게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한계를 물어보는 이유도 본인이 현타를 많이 맞아봤는가 이거가 맞아요. 상당히 중요하다. 네, 얼마나 많이 꺾여봤는가. 사실 그렇죠. 이것도 경험도 정말 많이 해봐야 어떤 다양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도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키워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2026년 채용 트렌드 책을 발간하시고 이제 하반기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한번 정정할 게 있다면 이 시점에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반기 채용 시장은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도 핀셋 채용이라고 해서 네. 채용할 때 정말 많은 사람을 뽑는 것보다 정말 소수의 사람을 정말 정밀하게 뽑으려고 한다. 그래서 신중해졌어요. 사람들이 채용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다 된 사람을 뽑는 게 더 낫다. 라는 관점으로 됐기 때문에 네. 지금은 내가 그만큼 준비를 해서 정말 그냥 투입하면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직무가 세분화되고 또 채용 공고가 더 구체화됐어요. 그리고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경험은 훨씬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맞춤형 정밀 채용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실무 역량이 검증이 되게 중요해요. 과제를 주고 그걸 실제 해보는지 네. 그리고 직무 샘플 테스트라고 해서 직무 샘플 테스트를 시켜보고 포트폴리오를 요즘은 또 다른 데다가 맡겨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실제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졌어요. 앞으로는 면접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 성과를 내고 오히려 진짜 이 팀핏에 맞는 사람이 와서 팀 시너지를 내는 사람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네. 세 번째는 인재 밀도가 중요해요. 내 주변에도 어떻게 보면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에너지를 받는 것처럼 우리 조직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탁월한 인재가 많을수록 훨씬 조직에서 성과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직의 학습 속도도 올라가고 의사결정이 질이 높아지게 됩니다.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다 빅플레이드만 있으면 맞아요. 내가 성과를 내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냥 여기 회사보다는 다른 회사로 가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직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기업이 무조건 사람을 많이 뽑지 않아요. 그럴 경우 조직의 성과를 실제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인재를 더 신중히 찾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 명을 뽑더라도 팀 전체의 수준을 올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기존 구성원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골키퍼처럼 네. 팀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팀을 지키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지금. 맞아요. 저도 많이 생각을 했던 게 어쨌든 저희 구성원들이 있을 거고 저희 팀들이 있을 텐데 이직을 하거나 좀 퇴사를 하거나 할 때는 동료분들이 일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되게 일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하고 뭔가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일수록 뒤처지면 안 되겠다. 여기서 더 성장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구성을 좀 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저희 하반기 6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2026년 채용 트렌드에 언급해 주셨던 10가지 키워드 중에서 이거 3개는 마음에 가지고 하반기를 임하면 좋겠다라는 키워드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스킬 중심의 채용으로 바뀌었다. 내 업무를 점점 쪼개가지고 스킬 위주로 정리를 하시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내가 어떤 팀에서 내가 맡을 역할이 뭔지를 생각하고 내가 팀키퍼로서 팀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신입사원이든 아니면 경력직이든 팀 플레이를 했던 것들을 되뇌어 보는 게 좋아요. 내가 팀 플레이를 할 때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고 내가 어떤 걸 통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까지 만들어냈다라고 해서 이 팀핏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 맞아요. 저도 듣다 보니까 팀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의 그 맡은 바 포지션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뭔가 역량뿐만 아니라 뭐 약간 엄마 같은 포지션, 아빠 같은 포지션, 이런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좀 수행을 해볼까, 어떤 게 나와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시간도 한 번씩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의 오너처럼 커리어 오너십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 보다 보면 결국에 자기가 그걸 만들 수 있는 경험들이 생기다 보니 자기 일에 자기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더욱더 2027년 채용 트렌드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어쨌든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지금 뭔가 집필하시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거든요. 2027년 채용 트렌드 스포를 살짝 해주신다면. 우리가 이제 공고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실제 내부에서 채용하는 경우도 많고 네. 다이렉트 소싱을 하다 보니까 공고를 아예 올리지 않고 핵심 인재들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쓰고 있는 것 중에 제로 포스팅이라는 방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포스팅 자체가 점점점 제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 채용 시장에도 어떻게 보면 공고를 올리는 거는 아마추어가 되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인재는 발굴해야 되는 관점으로 핵심 인재를 직접 가서 깨워서 그들을 우리가 포섭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채용 시장은 사라지고 영입 시장이 나올 거예요. 영입이라는 것은 실제 모셔와야 된다. 숨은 제아의 고수들을 발굴해야 되는 시대가 그렇죠. 오네요. 예. 그럴수록 본인을 되게 잘 드러내고 계신 분들일수록 더 매력적일 거라는 생각도 드는 말씀이셨어요. 여기까지 대표님 한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내년에도 뵐 수 있을까요? 아유, 당연하죠. 내년엔 또 어떤 더 많은 얘기들, 키워드를 가지고 돌아오실지 또 궁금한데요. 잡소리 AI 전환 시리즈는 오늘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AI와 함께 일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과 다양한 얘기를 저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나눠봤어요. 잡소리는 또 다음 시리즈로 여러분들을 위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오늘 촬영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